광택이 나는 예쁜 미니 지갑 부담스럽지 않고 참 예쁜데요. 아무리 카드만 사용한다고 해도 동전과 액세서리용 미니 지갑도 때에 따라 필요합니다. 고급스러운 느낌이 나는 메탈릭 실과 접착이 되는 스웨이드 안감 사용하고 메쉬망은 잘라서 사용합니다. 네트망 뜨개에 꽂혀서 여러가지 무늬를 살펴봤는데요. 이렇게 여러가지 무늬 중에서 저는 격자 무늬에 대각선 무늬로 되어 있는 이 무늬를 선택했습니다. 이 실은 3mm 네트망에 사용할 수 있는 실로 탄성이 있고 광택이 있는 실입니다. 가방 바닥에 주로 사용하는 메쉬망을 잘라 만들고 네트망의 가로 칸수는 15칸, 세로 칸수는 23칸입니다. 패턴을 다 뜨고 반으로 접어서 지갑 형태로 만들어 줄 텐데요. 15칸, 23칸의 칸수는 4의 배수 더하기 3을 한 숫자입니다. 크기를 좀 크게 키우실 분들은 4의 배수로 칸수를 정하시고 더하기 3을 해서 지갑 크기를 크게 늘리셔도 되겠습니다. 지갑 형태를 잠깐 보게 되면 동전들이 들어가고 작은 액세서리나 소품들이 들어갈 수 있는 크기입니다. 옆부분과 테두리 부분은 쉬운 방법으로 선택을 해서 감침질로 일정한 간격을 균일하게 두고 테두리를 마감을 하였습니다. 이 메탈릭사가 테이프 형태의 넓은 실 모양으로 되어 있는데요. 네트망 뜨개를 하다 보니까 주의사항이 하얀색 그 메쉬 부분, 플라스틱 부분이 바깥으로 보이지 않도록 잘 감춰가면서 뜨는 게 관건이었습니다. 어렵지 않으니까 함께 해보시면서 재밌게 만들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동전 이렇게 잘 들어가고 간격이 그렇게 폭이 넓진 않기 때문에 뚱뚱한 물건이라든지 두꺼운 물건을 넣기보다는 동전이라든지 액세서리 정도 넣는 게 좋을 것 같고 아주 작고 귀여워서 키링 형태로 가방에 달아도 참 예쁠 것 같습니다. 지퍼는 긴 지퍼, 짧은 지퍼 다 응용해가지고 달 수 있으니까 지퍼 다는 거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요령만 알면 금세 다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 시리즈 형태로 카드 지갑, 중지갑, 파우치, 가방까지 영상으로 계획하고 있는데요. 잠깐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영상 보시다 보면 구독과 좋아요는 깜빡하기 쉬우시죠? 저랑 함께 소소한 소품 만들면서 예쁜 노을처럼 물들어 가실 분들은 지금 구독과 좋아요 응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트망에 작업을 한다는 게 저도 그랬지만 조금 생소하실 수 있습니다. 네트망의 지지력과 또 촉촉한 이 레더얀의 촉감을 느끼시게 되면 계속 뜨고 싶고 만들고 싶은 아이템이 되실 겁니다. 연습 삼아 미니 지갑으로 도전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최대한 쉽게 함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손끝 언니입니다. 첫 번째로 네트망의 재단이 참 중요한데요. 지갑의 크기를 결정해 줍니다. 지갑은 반으로 접어서 만드는 형태이기 때문에 세로 길이가 조금 더 깁니다. 가로의 칸수를 먼저 정해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15칸입니다. 15칸 바로 위에 표시를 해두고 15칸의 칸은 구멍이 나지 않도록 잘 유지시켜주고 이제 세로는 23칸을 가줍니다. 한 칸씩 잘 세워서 23칸을 가지고 23번째 칸 잘 유지시켜서 위쪽에 표시를 해두고 직사각형으로 잘라줄 겁니다. 이렇게 반을 접어 지갑 형태로 만들어 줄 거고 집에 재단 가위가 있으면 재단 가위를 사용하시고 사무용 가위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뜨개 할 때 쓰는 작은 가위는 아무래도 약하고 또 상할 수 있으니까 큰 가위 가져와서 표시한 그대로 잘라줍니다. 여기서 주의사항은 지금 23번째 구멍 표시한 부분을 유지시켜 줘야 되니까 그 윗부분 24번째 시작 부분을 잘라주시면 됩니다. 어차피 다음 작업할 때 저 부분은 사용 안 하시면 되니까 지금 온전하게 그 네트 무늬가 살아 있을 수 있도록 23칸의 윗부분을 잘라줬고 이제 방향을 바꿔서 동일한 방법으로 15번째 칸 유지시켜주고 16번째 시작 부분에서 일자로 쭉 잘라주도록 하겠습니다. 잘라낸 가로와 세로 길이 보겠습니다. 가로는 9cm, 세로는 14cm 정도 나옵니다.
스웨이드 접착 안감을 가져와서 잘라놓은 네트망을 대고 동일한 크기로 잘라줍니다. 네트망을 가로로 두고 실을 가져와 한 바퀴, 두 바퀴, 세 바퀴, 네 바퀴, 다섯 바퀴 하고 반 정도 해서 실을 잘라서 돗바늘에 꿰어서 작업하겠습니다. 너무 줄이 짧으면 또 뒤에서 꼬리실을 많이 정리해야 되고 또 너무 길면은 여기 바느질하면서 가루가 또 까만색 가루가 떨어질 수가 있어서 이 정도가 적당한 것 같습니다. 네트망의 시작 패턴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진행합니다. 왼쪽에서 3개의 대각선으로 시작하고 순서는 하나, 둘, 셋 한 줄을 하고 두 번째 줄에는 4, 5 2개의 패턴을 두고 다음에는 6, 7, 8 그리고 같은 규칙으로 위에도 쭉 9, 10, 11, 12, 13 이렇게 한 면을 전체적으로 다 떠주고 마지막에는 한 바퀴를 돌려서 테두리 부분에 마지막 패턴을 뜨겠습니다. 자, 시작 위치는 왼쪽에 있는 맨 아래 공간, 두 번째 공간을 갑니다. 두 번째 공간을 가서 밑에서 위에 다섯 번째 공간으로 들어갑니다. 항상 바늘은 밑에서 위로 올라오는 방향을 유지해 주시고 실을 통과시켜 줍니다. 꼬리실은 어느 정도 여유분 나중에 꼬리실 숨겨야 되니까 10cm 정도 남겨두고 이제 대각선으로 두 칸을 건너서 세 칸째 찔러 넣어 줍니다. 빈 공간 두 칸을 지나서 세 칸을 찔러 주는데 실이 나온 부분에서 대각선입니다. 두 칸을 지나 세 번째 칸에 바늘을 넣어서 통과시킵니다. 매트에 실을 통과시킬 때마다 실이 꼬이지 않도록 주의해 줍니다. 광택이 나는 쪽이 반드시 위로 올라오게 해주고 실이 조금 주름지는 거는 예쁘게 나오지만 뒤집어져서 뒤에 천이 보이지 않고 광택이 나오는 쪽이 반드시 노출될 수 있도록 그 부분만 신경 써주시면 예쁘게 편물이 잡힙니다. 자, 다음 코는 지금 처음 코 넣었던 바로 옆 코입니다. 바로 옆 코 들어가서 실을 통과시켜 주고 그 다음에 위치는 두 코 가지 말고 한 코만 대각선으로 내려와서 조금 짧은 일자 줄을 만들어 줍니다. 한 코 한 칸만 건너와서 바로 밑에 연달아서 11자 모양이지만 조금 짧은 11자 모양이 되었습니다. 이제 세 번째 일자 모양을 만드는데요. 그러려면 그 첫 번째 떴던 모양과 동일한 모습이 나와야 합니다. 첫 번째 기준으로 대각선 한 칸 위로 올라가서 밑에서 위로 실을 통과시킵니다. 그리고 첫 번째와 동일하게 대각선으로 두 칸을 띄고 밑으로 내려와 줍니다. 한 칸, 두 칸 띄고 세 번째 칸에 넣어주게 되면 이렇게 한 무늬가 패턴이 완성됐습니다. 이 패턴을 유지하시면 되는데요. 네, 다음 코 어딘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음 코는 지금 끝난 부분 기준으로 하게 되면 바로 위에 작아진 세모 모양 위에 온전하게 생긴 네모 칸, 이 부분이 다음 코인데요. 직선상으로 보면 맨 첫 번째 코에서 일직선으로 보이는 부분입니다. 아래에서 위로 올라와 주고 실을 당겨서 평평하게 펴줍니다. 그리고 다시 동일하게 두 칸 띄어서 세 번째 대각선 코에 넣어줍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옆 코로 들어가서 첫 번째 코에서 바로 옆 코로 들어가서 실을 빼주고 두 칸을 내려오는 게 아니라 조금 짧은 일자 모양이니까 한 칸만 내려와서 통과시켜 줍니다. 이때 계속 실은 평평하고
광택이 나는 쪽을 유지해 줍니다. 자, 이제 세 번째는 지금 첫 번째 코 기준으로 해서 대각선으로 올라가야 모양이 일정하게 나오니까 첫 번째 기준으로 대각선으로 한 칸 올라갑니다. 세 번째 마지막 긴 코 기준으로도 일직선상에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뒤에서 앞으로 밑에서 위로 올라올 수 있도록 실을 통과시켜 줍니다. 예쁘게 실 잘 펴주고 두 칸을 건너 대각선 세 번째 바늘을 통과시킵니다. 자, 이렇게 반복해 주시면 되는데요. 첫 번째 줄에서는 요 반복을 3패턴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실의 길이가 조금 있어서 이렇게 바늘을 통과시키다 보면 테이프의 중간 부분이 모양이 돌돌 말리듯이 꼬이게 됩니다. 이 상태로 계속 뜨게 되면 줄이 말려있기 때문에 플라스틱 네트망이 노출이 될 수 있습니다. 조금 번거롭더라도 바늘을 돌려가면서 이 테이프의 모양이 평평하게 나올 수 있도록 신경 쓰면서 뜨면 예쁘게 나옵니다. 자, 이제 반복인데요. 마지막 코 기준으로 바로 위에 좀 작아진 세모 위에 온전하게 생긴 네모칸에 바늘을 밑에서 위로 넣어서 통과시킵니다. 그리고 대각선으로 두 칸 지나서 세 번째 대각선 칸에 실을 넣어줍니다. 다음은 바로 옆에 있는 공간으로 들어가서 실을 빼고 대각선 한 칸만 내려와서 통과시켜 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첫 번째 기준으로 대각선 위로 한 칸 올라가서 대각선 바로 위로 올라가서 실을 빼고 두 칸 내려와 대각선 세 번째 칸에 빼줍니다. 이렇게 한 줄이 완성됐는데요. 확인할 부분은 첫 번째 코와 두 번째 코가 일직선상에 있는지, 두 번째 코도 일직선상에 있는지, 세 번째 시작 부분도 일직선상에 있는지를 확인하시고 이제 두 번째 줄 해보겠습니다. 동일한 패턴이지만 무늬가 지그재그식으로 표현되는 부분입니다. 지금 이 부분은 두 개만 뜨고 나머지 부분은 나중에 테두리를 뜰 때 그때 완성하도록 하고 첫 부분 시작 부분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왼쪽에서 오른쪽 방향으로 뜨고 있는데요. 그래서 꼬리실이 지금 오른쪽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왼쪽에서 시작을 해야 되니까 그냥 가게 되면 이제 실이 또 비칠 수가 있고 또 실이 걸릴 수가 있으니까 뒤에 있는 편물을 조금 거쳐서 안쪽으로 숨겨준 다음에 적당한 위치로 올라와 줍니다. 두 번째 줄의 시작 위치는 지금 살짝 가려져 있는 부분 잘 보셔야 되는데요. 이렇게 패턴 두 개가 들어갈 거고 지금 위치는 가장 솟아져 있는 일자 모양 세 번째 위치에 바로 옆에 바로 아래 칸입니다. 이 공간으로 실이 나와야 되는데요. 항상 이때 바늘은 뒤에서 앞쪽으로 하고 앞에 가려져 있는 실을 살짝 들춘 다음에 바늘을 통과시켜 줍니다. 어차피 비어있는 공간에 바늘을 통과시키는 거라서 살짝 공간만 확보되면 실은 잘 딸려옵니다. 이제 여기서 대각선으로 두 칸을 건너 세 번째 칸에 바늘을 넣어서 실을 통과시킵니다. 대각선 방향은 동일하고 첫 번째 줄에서는 대각선 방향이 아래로 향했지만 두 번째 줄에서는 대각선 방향이 위로 향하는 거 그 차이가 있습니다. 두 번째 짧은 일자 모양의 시작 위치는 여기입니다. 첫 번째 줄에서 처음 긴 일자하고 그 다음 중간 부분 작은 일자 있잖아요. 그 부분을 여기서도 만들어 주는데요. 여기 지금 세 개의 칸 중에 맨 아래쪽에 바늘을 넣어서 통과시키고 한 칸을 대각선으로 띄우고 바늘을 통과시켜 실을 빼줍니다. 이렇게 되면 짧은 일자 모양 완성이 됐고 마지막 세 번째 좀 긴 일자는 실을 좀 완전히 좀 들추셔야 합니다. 벌린 다음에 뒤에서 아래쪽으로 실을 통과시켜 보여지는 구멍에 바늘을 통과시킵니다. 그리고 두 칸을 건너서 세 번째 대각선 부분에
통과시킵니다. 한 칸, 두 칸 띄우고 세 번째 여기에 통과시켜서 패턴 하나를 완성했습니다. 이렇게 떠줘야 공간 없이 플라스틱 네트가 보이지 않게 잘 감춰집니다. 두 번째 패턴의 시작 부분 볼 텐데요. 살짝 실 사이에 감춰져 있는 빈 공간입니다. 여기 살짝 들춰보면 이렇게 일직선상으로 처음에 시작됐던 부분과 동일한 위치에 있는 공간입니다. 뒤에서 앞쪽으로 실을 통과시켜 줍니다. 자, 그리고 두 칸을 가야 되니까 대각선으로 하나, 둘, 세 번째에 바늘 넣어서 통과시킵니다. 중간에 일자는 좀 비교적 구멍이 잘 보이죠? 이렇게 아랫부분에 보이는 구멍에 넣어서 통과시키고 한 칸만 대각선으로 올라가서 실을 통과시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는 조금 가려져 있는 부분에 바늘을 넣어야 되죠? 살짝 들쳐내고 이렇게 공간 확보해서 실을 아래 방향에서 앞쪽으로 통과시켜서 두 칸을 건너 대각선으로 세 번째 코에 넣어서 빼줍니다. 실을 너무 반듯하게 펼치려고 노력은 하지 마시고 뒤에 있는 천 부분이 앞쪽으로 이렇게 돌려져서 있는 부분만 없게끔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처음에 시작 부분 어디서 시작하는지만 익히시면 그 다음부터는 반복이니까 쉬우실 거고요. 왼쪽부터 시작할 텐데요. 코가 들어가 있는 코부터 세어서 다섯 번째 코로 바늘을 통과시킵니다. 근데 이때 뒤에 이렇게 실이 보이죠? 보이고 또 너무 길어서 걸리적거릴 수가 있기 때문에 뒤에 있는 편물들 사이를 거쳐서 좀 숨긴 다음에 왼쪽으로 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번거롭게 실을 묶어서 숨기는 게 아니라 그냥 뒤에 편물 사이를 통과시켜서 왼쪽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첫 번째 코가 들어가 있는 부분부터 세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공간에 바늘 넣어서 실을 통과시킵니다. 시작 부분 정해놓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반복이니까 요 지금 과정을 계속 반복해서 끝부분까지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 실의 단점이라고 하는 부분이 이렇게 가루가 조금 떨어집니다. 아무래도 네트망에 쓸리고 또 위에 코팅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가루가 떨어지는 거는 중간중간 닦아가면서 하시는 게 호흡기에 좋겠습니다. 첫 번째 줄에 세 패턴으로 시작해서 두 번째는 두 개, 세 개, 두 개, 세 개, 두 개 이렇게 패턴 규칙 지키면서 마지막은 세 개의 패턴으로 끝납니다. 한 면을 다 채워서 만나겠습니다. 이렇게 한 면을 채웠으면 테두리 부분도 채워줍니다. 테두리 부분 한 바퀴 삥 둘러서 돌아오면 되는데요. 지금 패턴 그대로 규칙 유지해서 해주겠습니다. 실을 가져와서 이번에는 세로로 실을 감아서 준비해 줍니다. 한 바퀴, 두 바퀴, 세 바퀴, 네 바퀴 정도 하면 적당할 것 같습니다. 또 너무 길면 안 되고 짧으면 또 실 정리를 계속 해야 되니까 적당한 길이로 조절을 한 다음에 바늘에 실을 끼워서 이제 테두리 부분 시작하겠습니다. 자, 엇갈리면서 패턴이 만들어지는 거라서 패턴 모양 어떻게 잡을지 생각하시고 끝에서 세 번째 구멍에 바늘을 넣습니다. 마찬가지로 꼬리실 10cm 정도 여유분 남겨 놓으시고 이제 위로 올라갑니다. 아까 패턴했던 부분이랑 약간 다른 부분이 여기서는 바로 한 칸 위에 대각선으로 올라가서 실을 통과시킵니다. 테두리 부분은 빈 공간을 채운다는 느낌으로 바느질을 하는데요. 이렇게 한 칸을 채워놓고 이제부터는 테두리에 있는 구멍 하나하나 모두 다 놓치지 않고 한 코에 하나씩 다 챙겨줄 겁니다.
바로 옆에 있는 코로 들어가서 바늘을 빼주고 한 패턴 할 때마다 이렇게 테이프가 꼬이지 않도록 잘 펴가시면서 하시고 한 칸 건너 살짝 들춰보면 위에 칸이 있습니다. 대각선으로 한 칸 건너 바로 위에 칸에 실을 통과시켜 줍니다. 자, 테두리 한 코에 하나씩 놓치지 않기로 했으니까 바로 옆에 코로 들어가서 실을 통과시키고 한 칸 띄고 다음 코에 넣어줍니다. 테두리에 있는 칸마다 모두 다 채워 넣기로 했는데요. 옆에 실 때문에 구멍이 조금 가려져 있을 수 있으니까 그 부분 잘 찾아서 바늘을 통과시켜 놓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위치는 대각선으로 한 칸 띄고 다음 칸에 살짝 들춰서 바늘 넣습니다. 또 테두리 따라서 바로 옆에 있는 조금 작아진 구멍을 잘 찾아서 바늘을 넣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한 칸 바로 위에 바로 대각선 바로 위 공간에 바늘 넣어서 통과시킵니다. 이렇게 해서 한쪽 모서리가 채워졌습니다. 이제 그 동일한 패턴을 유지하면서 옆에 방식도 채워 볼 텐데요. 옆에 바로 밑에부터 테두리 따라서 시작할 겁니다. 바로 옆에 있는 코 놓치지 않고 조금 가려져 있지만 잘 찾아서 바늘을 통과시키고 이번에는 조금 길게 나오겠죠? 하나, 둘, 세 개. 두 칸을 건너고 세 번째 칸에 실을 살짝 들쳐서 좀 길게 된 일자, 대각선 일자를 만들어 줍니다. 실이 꼬여 있으면 잘 돌려가면서 평평하게 광택이 나는 쪽이 앞으로 볼 수 있도록 위치 잡아줍니다. 이제 다음 코 위치 보는데요. 아래에 한 칸 한 칸 이렇게 순서대로 하게 되면 가려져 있더라도 놓치지 않고 잘 찾아서 할 수 있습니다. 살짝 가려져 있는 바로 옆에 공간에 바늘을 넣고 자, 이번에는 한 칸 건너 바로 대각선 위쪽으로 통과시킵니다. 다음 공간, 지금 바로 옆에 있는 공간 코 놓치지 말고 바로 챙겨서 넣고 한 칸 건너 다음 코에 바늘 넣어서 통과시킵니다. 바늘이 통과되느라 위에 부분 테이프가 찌그러져 있으면 살짝 펴주면 되겠습니다. 다음 공간에 바늘 넣고 이번에는 대각선 바로 윗 공간에 바늘 넣습니다. 자, 지금 했던 이 패턴 그대로 바로 옆에도 진행하시면 되고 끝까지 쭉 가시면 되겠습니다. 끝부분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바늘을 계속 통과시키다 보면 실이 테이프 형태이기 때문에 중간 부분이 도르르 말릴 수 있습니다. 꼬여진 상태로 뜨게 되면 이 테이프가 평평하게 펴지지 않아서 뒤에 있는 네트망이 노출될 수 있습니다. 그 부분 바늘을 돌려가면서 잘 펴주시고 진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테두리 부분 패턴 남아 있습니다.
자, 이렇게 끝에 부분을 작은 삼각형 형태로 채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모서리 부분 채웠습니다. 자, 이제 옆으로 갈 텐데요. 옆에 있는 무늬 보시게 되면 위에 있는 무늬 따라서 이쪽 방향으로 패턴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방향 자체가 역방향으로 가는 거니까 밑에 있는 코를 기준으로 해서 한 코 한 코 놓치지 말고 패턴을 만드시는데요. 이렇게 옆으로 갈 때 뒤에 있는 실이 또 비춰지고 또 길게 나올 수 있으니까 옆으로 이동할 때 뒤에 있는 편물 한두 땀 정도 건너서 옆쪽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자, 이런 규칙으로 끝까지 삥 둘러서 모든 모서리를 다 채워서 오겠습니다. 같은 방식으로 진행하는 거니까 잘 기억이 안 나시면 앞쪽으로 스킵하셔서 확인해 보시고 진행해 주시고 마지막 끝부분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실을 거의 다 사용했을 때 뒤에서 잠깐 숨기는 거 보여드리면 지금 실이 거의 다 끝이 보여서 편물을 뒤집어 놓고 뒤에 있는 그 공간으로 실을 숨기고 있습니다. 어차피 뒷부분은 우리가 접착용 스웨이드로 안감을 처리할 거기 때문에 너무 타이트하게 여러 번 매듭을 묶지 않으셔도 됩니다. 한 2번 정도만 통과시켜서 고정 용도로 그렇게 숨겨서 가위로 잘라내 주시고 새로운 실 아까와 마찬가지로 그 세로로 편물을 두고 이렇게 감아서 5번 정도 감아서 저는 실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 면을 다 채웠습니다. 뒤에서 코리시 정리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모서리 부분 좀 가위로 잘라낼 텐데요. 너무 바짝 자르면 실이 빠질 수가 있으니까 딱 경계 부위만 자르도록 합니다. 실이 빠지지 않도록 딱 경계 부위 잘 지켜서 커팅해 줍니다. 자, 이제 실을 잘라서 준비해 오는데요. 저는 한 70에서 80cm 정도, 한 100cm 정도 가까이 되는 것 같습니다. 실이 부족하면 중간에 또 이어서 계속 하면 되니까 어느 정도 자기가 편한 실 길이를 정하신 다음에 그렇게 작업하시면 되겠고, 먼저 뒤에서 매듭을 지어서 실을 고정을 시킨 다음에 감아주도록 하겠습니다. 뒤에서 묶어주듯이 한 번 정도만 묶어서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제 한 코에 한 줄씩 감아주시면 되는데요. 이때도 그 테이프가 너무 도르르 말려 있으면 네트망에 노출될 수 있으니까 그 부분 신경 써서, 또 윗부분이 평평하게 고르게 나오는 게 예쁘니까 그것만 신경 써서 감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잘 펴가시면서 감아주시고, 감는 게 어려운 거는 없습니다. 이 지금 구멍이 3mm짜리 네트망이기 때문에 지금 바늘도 잘 통과가 되고, 바늘이 한번 통과되면 실은 어느 정도 힘만 주면 잘 따라오기 때문에 그 부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한 바퀴 삥 돌려주시는데요. 모서리 부분에 라운드를 완만하게 형성하면서 옆으로 꺾여야 되니까 그 부분에서 다시 한번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에 평평해지는 모양을 보게 되면, 이렇게 잘 펴서 감게 되면 이렇게 예쁜 잔주름이 지듯이 예쁘게 표현이 됩니다. 천천히 한 땀 한 땀 하시면서 코너까지 가겠습니다. 모서리 바로 앞부분의 코인데요. 이 부분에는 2번 감아줍니다. 뒤에 끝에 있는 뾰족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까지 감추려면 2번 정도 감아서 잘 감춰줍니다. 이때 그 테이프 모양을 잘 펼쳐서 감게 되면 그 부분이 쏙 하고 들어가서 감쪽같이 감춰집니다. 욕심내서 3번, 4번 감게 되면 또 끝부분이 너무 뚱뚱해지니까, 그렇게 되면 지금 지갑의 형태가 균형이 안 맞을 수 있으니까 2번 정도만 양쪽으로 감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쪽 꺾여지는 부분의 코도 한 코에 2번의 실을 감아서 뾰족한 부분을 잘 감춰주겠습니다. 자, 그리고 옆으로 쭉 내려가는 부분은 한 코에 한 번씩 줄을 감아서 코너 부분 나오면 그렇게 동일하게 지금 코너하는 방법과 동일하게 해서 마지막 부분 끝부분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끝부분에 공간이 조금 남아서 한 번 더 감았습니다. 마지막 실 통과하면 왼손으로 잘 집어넣고 뒤에서 꼬리실로 묶어서 정리하겠습니다. 끝부분이니까 2번 정도 묶어서 안쪽으로 잘 숨기겠습니다. 네, 이렇게 지갑에 토대가 될 편물을 다 떠났는데요. 여기서 이렇게 반을 접어서 지갑 형태를 만들 거고, 이제 지퍼 달 차례입니다. 지퍼 다는 게 좀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수 있는데요.
지퍼 다는 것도 요령만 아시면 금세 달 수 있습니다. 오늘은 지퍼까지 다는 걸 영상으로 준비하고 있는데요. 지금 지퍼와 이 실 색깔의 통일성은 있는 게 예쁩니다.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규격의 지퍼는 베이지 색상 지퍼인데요. 그렇게 되면 베이지 색상의 실로 테두리를 꼬매줘야 되기 때문에 바깥으로 그 색깔의 실이 나올 수 있어서 지갑과 통일된 색의 지퍼를 사용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은 일단 요 두 가지 방식으로 이렇게 규격이 맞는 지퍼를 달 때의 방식과 그 다음에 좀 긴 지퍼가 있었을 때 그 긴 지퍼를 잘라서 다는 방법 두 가지를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베이지색의 그 금속 부분, 지금 지퍼가 열리는 그 금속 부분과 지갑의 끝부분이 일자 형태로 이렇게 직선으로 맞닿아 있도록 위치해주고, 그리고 지갑의 면은 겉면이 내 쪽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이렇게 위치를 잡아주고, 여기서 시침핀으로 고정해 놓으셔도 되고 집게가 있으면 집게로 중간 부분을 중심을 잡아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지금 고리가 달려있는 부분과 끝에 있는 부분이 좀 길이가 일정하게 나와줄 수 있도록 해주고, 작은 지갑이기 때문에 위에 지퍼 열리는 부분이 너무 짧게 되면 공간 확보가 어렵고 동전을 꺼내기 힘듭니다. 그래서 조금 살짝 아랫부분으로 내려와서 지퍼가 열릴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좋겠습니다. 라운드 부분 항상 어렵게 생각하시는데요. 저도 항상 신경 쓰는 부분입니다. 지갑의 형태에 맞게끔 라운드 부분을 잘 안쪽으로 접어서 위치를 잡아주고 그 형태 그대로 바느질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베이지 색상으로 저는 지퍼를 달 건 아니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 달아진다라는 거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한쪽 면에 바느질을 해서 지퍼를 달았다고 가정하고 이제 스웨이드 안감을 이렇게 해서 부착을 시켜줍니다. 지퍼가 열리는 부분 간섭되지 않도록 살짝 아래쪽으로 위치해서 안감이 접착식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벗겨서 한쪽 면을 붙여준 다음에 반대쪽 방향은 다 붙이지 마시고 어느 정도 조금 여유분을 남겨두고 한 2cm, 3cm 정도 여유분 남겨두고 다 벗기지 마시고 한쪽 면을 붙입니다. 왜냐하면 반대편도 지퍼를 달아야 되고 바느질을 한 다음에 이제 스웨이드 안감 접착 부분을 완전히 제거하고 그 지퍼의 나머지 부분을 감싸면서 붙여주면서 마무리해야 되니까 그 부분 꼭 남겨두시고 그렇게 순서대로 작업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한쪽에 지퍼를 고정시켜 놓은 다음에는 반대쪽을 할 때는 그 고리 부분을 다 열은 다음에 그 다음에 작업하시는 게 편하십니다. 자, 한쪽이 지퍼가 달려 있다고 생각하고 지금 반대쪽을 할 때 지금 여기 접착 부분을 3cm 정도 이렇게 접어 놓은 상태에서 다 오픈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퍼를 이런 식으로 배치를 한 다음에 라운드 형태에 잘 접어서 그 다음에 라인을 따라서 쭉 바느질 해줍니다. 바느질이 다 이제 끝에 부분까지 이렇게 접어서 다 됐다 그러시면 그때 이제 스웨이드 안감 마지막 우리 3cm 남겨놓은 부분을 마저 다 뜯어서 지퍼를 안쪽에 숨겨주면서 마감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모양이 잡히게 됩니다. 이 작업을 할 때 지퍼를 열어놓고 작업해야지 조금 편하십니다. 자, 이렇게 규격에 맞는 지퍼를 사용할 때는 이 순서대로 작업하시면 되고 저는 이제 검정색 지퍼가 있는데 이게 지금 규격에 맞지 않고 좀 깁니다. 그래서 이걸 잘라서 하는 방법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지갑은 겉면이 내 쪽으로 볼 수 있도록 위치해주고 지퍼도 겉면이 내 쪽으로 볼 수 있도록 위치합니다. 그리고 그 방식은 동일합니다. 이렇게 시작되는 부분과 라운드 형태의 부분을 위치를 잡아서 집게나 시침핀으로 고정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금속 부분이 일직선으로 쭉 갈 수 있도록 일렬로 배치해두고 이 부분도 집게로 고정하시는 게 편합니다. 원하는 길이를 어느 정도 측정해두고 가위로 잘라서 지퍼 길이를 줄여줍니다. 이때 잘라낼 때 아무래도 금속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수혜용 작은 가위로는 잘라지는 부분이 매끄럽게 나오지 않고 자르기도 힘이 듭니다. 집에 있는 사무용 가위나
혹은 재단용 가위 있으시면 재단용 가위 가져와서 싹둑 잘라내 줍니다. 끝부분에 지퍼의 마감 부분도 감침질을 해서 조금은 숨겨줘야 되기 때문에 조금 저는 여유를 두고 지퍼를 잘라줬습니다. 시작점과 끝부분의 길이를 잘 확인하시고 윗부분 일직선인지 잘 확인하시고 중간에 집게나 시침핀으로 고정하고 라운드 부분 잘 접어서 시작 부분 확인합니다. 라인을 따라서 이제 바느질만 해주시면 되고, 바느질할 부분은 우리가 지금 감침질 한 바퀴 삥 둘러서 했던 그 사이 공간, 네트가 있는 그 공간으로 바느질 할 겁니다. 지퍼 색상에 맞는 실을 가져와 끝부분에 매듭을 하나 지어 놓습니다. 바늘은 수혜용 일반 바늘 사용합니다. 지퍼를 통과해서 시작 부분을 먼저 정합니다. 지금 지퍼 부분이 바깥쪽으로 튀어나오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게, 우리는 지금 감침질해서 이렇게 한 바퀴 삥 둘러놓은 테두리 부분을 나중에 옆부분을 또 마감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퍼 부분이 살짝 안쪽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위치를 해주고, 먼저 지퍼에 있는 천을 통과해서 바깥쪽 나오는 구멍 잘 봅니다. 네트와 네트 사이에 있는 간격에 있는 부분으로 바늘을 빼줍니다. 네트와 네트 사이 공간 보이시죠? 이렇게 하얗게 되어 있는 부분, 이 부분을 거쳐서 한 코 위로 올라가서 반대 방향으로 나옵니다. 지갑과 실 색깔이 어차피 동일하고 그 지퍼 색깔도 동일하기 때문에 바느질은 크게 티가 나지 않습니다. 동일한 방법으로 한 땀 한 땀씩 웬만하면 지퍼에 지금 바느질 되는 간격도 조금 조절하셔서 뜨시는 게 촘촘하고 예쁘게 나옵니다. 그래서 위에 있는 지퍼 금속 부분 간섭하지 않도록만 주의해서 살짝 아래쪽에 통과할 수 있도록 바느질해서 라운드 부분도 그대로 라인 따라서 쭉 해주신 다음에 반대편 방향까지 가겠습니다. 이렇게 바늘을 앞쪽으로 통과시킬 때 실을 뚫어서 나올 수도 있습니다. 너무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고 라인만 잘 맞춰서 일정하게 가시면 되는데, 웬만하면 그 네트하고 네트 사이 공간으로 나올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예쁘게 나오겠습니다. 반대편 라운드 부분도 왔습니다. 잘 옆으로 꺾어서 안쪽으로 자연스럽게 주름이 지도록 하고 왼손으로 잘 집어놓은 다음에 그대로 라인 따라 바느질 합니다. 끝부분 되기 전까지 바느질 돼서 이제 매듭 지어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이렇게 긴 지퍼를 잘라서 사용할 때는 끝부분에 이제 마감되어 있는 부분이 잘려나간 상태라서 고리가 끝쪽으로 가서 빼게 되면 그대로 통과돼서 이렇게 그대로 고리가 빠져나와서 분리가 되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떴던 방식에 그대로 지퍼를 반대쪽에도 바느질해서 달아주고 맨 마지막에 고리를 결합을 시켜주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 결합시키는 게 또 어려우실 수가 있으니까 혹시라도 이 부분이 많이 어려우시면 아까 했던 우리 똑같은 규격의 크기의 지퍼 달았을 때랑 마찬가지로 고리가 달려있는 상태에서 아까와 했던 방식대로 스웨이드 안감을 부착하고 마지막 마무리까지 해주시면 되겠고, 지금 펼쳐서 좀 편하게 작업하고 싶다 하시면은 이렇게 고리 분리해서 나중에 결합하는 방식을 선택하셔도 되겠습니다. 끝에 있는 마무리가 마감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는 고리가 자유롭게 빠지게 됩니다. 고리가 분리되어 있는 상태에서 또 이제 하는 방법 알려드리는 거니까 고리 완전히 분리하고 이 상태 그대로 반대쪽으로 맞물린다는 생각을 하시고 동일한 위치선상에 지퍼를 배치합니다. 바느질까지 다 끝까지 해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잘라놓은 스웨이드 안감을 가져와서 이제 전면을 붙여줍니다. 근데 이제 스웨이드 안감이 조금 크니까 끝부분을 조금 조절해서 지퍼 부분 간섭되지 않고 좀 어느 정도 안쪽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규격을 맞춰서 잘라주겠습니다. 자, 고리를 가져와서 달아주는데요. 고리의 부분 보면 들어가는 부분이 양쪽에 있습니다. 자, 끝부분부터 잘 위치해서 한쪽을 먼저 걸어 놓고 반대편 지퍼 쪽을 가져와서 위에서 아래 방향으로 통과시켜 줍니다. 그리고 통과시킨 두 부분이 키가 어느 정도 맞았을 때 고리를 잡고 올려줘서 맞물려지게 해줍니다. 처음 사용하는 지퍼라서 조금 뻑뻑할 수 있는데요. 안에 스웨이드 안감이 좀 너무 올라와 있는 건 아닌지 잘 확인해 보시고 너무 길면 조금 잘라내시고 지퍼가 뻑뻑한 거라면 여러 번 사용하시면 부드러워집니다. 살짝 오일을 바르거나 바세린을 발라도 부드러워집니다. 이렇게 끝부분이 완전히 잘 맞지 않을 수가 있는데 어차피 이 부분은 감침질에서 감춰지는 부분이라서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심플하고 간단하게 지퍼가 달아졌고 이제 옆부분 마감해 보겠습니다. 옆부분 마감을 쉽고 예쁘게 표현하기 위해서 고민을 좀 많이 했는데요. 저는 감침질하는 방식이 주름이 자연스럽게 표현돼서 참 예쁜 것 같습니다. 실을 가져와 한 번 감고 두 번 감고 세 번 정도만 감아서 잘라내 줍니다. 실이 많이 필요하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 정도만 잘라서 사용하는데요. 자를 때는 세로로 절반을 자른다는 느낌으로 쭉 잘라줍니다. 끝까지 잘라서 오겠습니다. 돗바늘에 실을 연결합니다. 지퍼 부분부터 시작해서 내려가는데요. 지퍼 부분 어디서부터 시작할지 정하고 밑으로 내려갑니다. 저는 한 요쯤에서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잘 두 개의 네트와 네트 사이 공간을 찾아서 바늘을 통과시킵니다. 그리고 꼬리실을 조금 남겨두고
감침질 해주는데요. 이때도 테이프가 꼬이지 않도록 예쁘게 잘 광택 나는 쪽이 바깥쪽으로 보일 수 있도록 유지해서 첫 부분이니까 지금 나온 곳을 한 번 더 들어가서 좀 탄탄하게 한 번 더 통과시켜 줍니다. 여기에 지금 실이 2번 감겼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아래에 한 공간에 하나씩 해서 감침질 하는데요. 지금 간격을 잘 보시게 되면 위에 있는 간격과 옆에 있는 간격이 일정할 수 있도록 감침질 해주시는 게 예쁩니다. 너무 잡아당겨가지고 쪼여지게 되면 안에 들어가는 그 물건의 공간 확보가 어렵습니다. 좀 공간을 넉넉하게 두시는 게 예쁘고 지금처럼 처음에 시작했던 이 간격과 마지막에 끝나는 간격을 잘 봐가시면서 작업하시는 게 좋습니다. 끝부분에 왔습니다. 끝부분도 잘 예쁘게 마감될 수 있도록 잘 펼쳐서 광택이 나는 쪽으로 마감해 줍니다. 지갑을 옆으로 돌렸을 때 옆부분이 막 울퉁불퉁 튀어나오지 않고 평평하게 또 예쁘게 주름이 잡혀 있는 모습으로 이렇게 일정한 힘을 유지해서 떠주시는 게 예쁘게 나오겠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도 첫 부분에 좀 탄탄하게 2번 정도 실을 감았으니까 마지막 부분도 2번 정도 실을 감아서 또 이렇게 마지막 실은 평평하게 테이프식으로 펼쳐서 감싸주듯이 해서 마무리했습니다. 자, 이제 겉에 쪽에서 실을 숨겨줘야 되는데요. 안쪽에는 스웨이드 안감이 있기 때문에 안쪽을 침범하지 않고 바깥쪽에서 이렇게 몇 번 왔다 갔다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실을 숨기다 보면 안에 있는 네트가 살짝 노출될 수 있는데요. 패턴에 있는 실을 잘 펼치면 다시 감춰집니다. 나머지 실도 동일한 방법으로 바깥쪽에서 감춰줍니다. 자, 반대편도 동일하게 작업해서 돌아오겠습니다. 자, 이렇게 완성됐습니다. 패턴도 참 예쁘고 마감도 깔끔하게 잘 됐습니다. 윗부분, 옆부분 전부 다 어디 하나 미운 부분 없이 마감이 잘 됐습니다. 이런 형태를 변형해서 조금 더 큰 지갑, 장지갑, 그다음에 파우치 이런 식으로 준비하셔도 참 예쁠 것 같은데요. 이번에 영상을 준비하면서 네트망과 인조 가죽실로 여러가지 패턴을 만들어 보고 또 지갑과 파우치 여러가지 형태를 연습하고 있는데요. 레드아연의 촉촉한 촉감과 또 광택이 참 마음에 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영상 어떻게 보셨는지 정말 궁금하고요. 자유롭게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깜빡하고 그냥 가지 마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오늘 하루도 정말 고생 많으셨고 힘든 일이 있으면 좋은 일도 있다고 하는데요. 우리 구독자님들은 힘든 일보다는 좋은 일들이 조금 더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